그래서 아래 그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고 나니까 제 강의하는 거 이제 단점을 많이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저 사투리 쓰니까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회를 형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 강의를 후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원래 한 3월 말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로 잡다 보니까 저도 어제 하고 오늘 도서관에 책을 봤는데 저같이 공부한 사람도 한 두서너 달 보니까 안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1차 책하고 이제 두서없이 시작합니다. 그 1차 같은 책은 그 학원책이 2권이 있습니다. 아 카페 다 있습니다. 카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더라도 이 보시는 분들의 할자 그러니까 눈에 맞는 걸 사시라는 거예요. 눈에 맞는 걸 사시고 제가 지금 그 3월 한 11일경에 1차 판이 나올 겁니다. 1차 판이 나오는데 지금 3기하고 2기하고 해가지고 15명이 공조가 됩니다. 공조로 낼 겁니다. 이거는 학원 수험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삽니다. 학원 수험서를. 학원 사기 때문에. 바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남조하실 해가지고 손해평가사 2회입니다. 작년에 3회구나. 3회 된 친구가 그 1차 기출을 3회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앞에 이론하고 맞춰가지고 그 책을 낼 겁니다. 아마 책은 한 350페이지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기본서가 되고 강의를 하고 나서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과목에다가 3회니까 곱하기 25니까 100문제에다 3회 내니까 300문제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만 오늘도 저 인쇄소 가서 가보니까 해석만 하더라도 150페이지 넘습니다. 여기에도 저 카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독사를 할 빼서 책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끝나고 오늘 하겠지만 3월 11일이나 3월 18일 날 다시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백문백답입니다. 백문백답은 어제 이제 카페를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책을 낼 때 1판하고 2판을 냈습니다. 여기 2판입니다. 1판은. 1판은 전국의 그 수산물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230건을 무료로 다 뿌렸습니다.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책부터 해가지고 다시 2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2판을 제작해가지고 1차 된 사람한테 강의를 하니까 이게 지금 저 30문제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 되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장 가시기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객관식을 공부하신 분은 우리가 서술형이라 그랬지만 반주관식입니다. 제가 제 공부를 옛날부터 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적어냅니다. 공부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강의를 하니까 후배들이 붕 쪄버리는 거예요. 뭐고 이러는 거예요. 얘는 객관식 아닙니까? 몰라도 찍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못 찍어버리는 거예요. 적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불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앉아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알았다. 강의하면서 다시 징검다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저는 원래 징검이 이것도 보면 처음에 초판 왔을 때 이건 줄 알았어요. 징검. 나중에 인쇄소 그 사모님이 이건데 그 경상도니까 발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중간다리는 굉장히 금 같은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징검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보더니 이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편집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작년에 팔아낸 것도 강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못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권이 있습니다. 3권. 이게 저 마지막 편집 들어가기는 3권입니다. 그래서 저 편집은 아마 4월이나 5월달 돼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만들고 징검다리를 강의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작년에 30문제에서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6년도 시험 볼 때는 5문제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예상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놓으니까 수습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가 16년도 공부할 때 1차를 한 달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2차를 한 달 반 했습니다. 45일. 그리고 이때는 스터디를 우리 7명이 했습니다. 7명이 이동해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서 예상을 마지막에 할 때 5문제를 하니까 어떤 친구는 떨어진 친구도 있고 뭐 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있는 문제가 뭘까? 출제하는 사람과 수험생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너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제가 이제 책도 쓰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17문제를 맞췄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13문제가 10에서 13문제가 출제에 대한 어떤 범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직도 해수부나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해수부나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정확한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시행착오를 다 겪고 했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갈 공부를 할 때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를 보고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1차 문제는 시중의 책을 무조건 하나 사셔야 됩니다. 할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래도 이 시중에 있는 책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기본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학원 강사들이 수품사에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 강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책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1일경에 김용애 그 공조를 해가지고 한 15인이 만들어낼 겁니다. 이 책은 필히 보십시오. 예. 그리고 2차입니다. 2차는 아까 말대로 그 20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백문백답이 있는데 결국은 시험은 2차를 합격해야만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모의고사가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 책이 작년 책이지만 올해는 여기서 카페에다가 작년 기출문제가 하고 그 출제 범위 벗어난 문제부터 여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카페에 올릴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썼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사시 공부라든지 2차 공부를 옛날에 안 했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책이 없었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1차 얘기를 하는데 왜 2차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요. 제 같은 사람은 한 달 했다지만 보통 사람들은 3개월에서 5개월은 하루에 2시간씩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가 지금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이상을 본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왜 하니? 이겁니다. 올해 시험이 사회가 시험이 되려 그러면은 1차가 6월 11일 접수를 해가지고 7월 중순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집은 싹 다 보면 내가 올 때마다 이거 다 없애주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2월이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입니다. 2월은 아주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6월, 7월입니다. 그러면은 45일이 남습니다. 2, 3, 4, 5는
1차와 2차 공통,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어려운 파트를 공통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때 공부하실 때는 주관식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1차만 되고 2차 안 됩니다.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이거는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6월 7일 45일 정도가 1차 아까 말씀대로 시중에 한 권과 요번에 노는 책 두 권만 봐도 됩니다. 여기에 기출문제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남주아씨가 그 책을 내는데 여기가 3회 시험이 1, 2, 3회 아닙니까? 150페이지를 설명을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남주아가 그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수학 선생입니다. 수학 선생. 그러다 보니까 선생을 한 20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료 정리하는 데 잘합니다. 지금은 저 손해평가사 그걸 그 무료로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올해 시험 볼 겁니다. 되고 나면 같은 동기가 될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분을 돌리시면은 1차는 무난히 넘어갑니다. 1차를 60점, 60, 둘 다 60이니까 많이 받아 생각하지 말고 73점 이상만 된다 생각하십시오. 포인트는 73점 보고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런 어떤 시각에서 공통 과목을 60% 이상을 하면서 1차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 책이든 이거하고 강의를 할 때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합니다. 잡으면. 그러면 3시간, 5시간이면 책 한 권 다 나갑니다. 제 성격에 나가겠죠. 나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은 이 학원책이든 제 책이든 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강의를 다 끝내줍니다. 그러면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잡아준다는 거. 저는 성쟁이기 때문에 먼저 앞을 나가기 위해서 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은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넣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60에서 80%가 1차, 2차 공통입니다. 보통 학원 같은 데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왜? 돈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꺼야 되잖아.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6, 80%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나중에 지금 한 몇 분 나갔습니까? 지금 저 범인 벗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한 20분 했죠? 글쎄요. 아니요, 40분 안 했어요. 잠깐만, 아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 시간이 있죠. 네. 잠깐만. 아니, 그하고도 좀 한참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양이 많으면 지금 처음 하니까 잘 꺼내야 돼. 4시 55분에 내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눈이 몇 시에 왔습니까? 5시 한 5분. 눈이 보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분인데? 근데 지금 40분인데, 30분 했네. 요거 녹화 말고 앞에 설명한 시간이 또 있거든. 아, 그거 있어요. 그럼 한 25분 했구나. 아, 25분 했네. 20분 했네. 그럼 한번. 요거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 그걸 적어놨고. 왜냐면 용량이 처음이니까 네. 실험을 해보라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이제 할 거는 수산물이라는 것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 혼자가 될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보루가 수산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만같이 튼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바다는 옛날부터 우리는 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또 전공이 외대 그 해양수산 전공입니다. 국제물류 전공입니다.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해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알아줍니다. 선사라든지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바다는 무한정합니다. 아무리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힘을 쓰는 이유는 먹거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농산물 종자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물은 외국하고 무역을 하더라도 거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같으면 8%입니다. 어떤 거는 한칠레 같으면 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은 오픈되어 있지만 농산물은 아차 하면 100% 200%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더라도 농산물은 잘못 들어가면 깜방 가기 진짜 좋습니다. 아니면 서울역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전이 많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자 1차, 2차를 하는데 그거 할 겁니다. 딱 하나 겁니다. 수산물은 바다에서 잡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산물만 잡아서 될 게 아니고 가공해야 됩니다. 가공을 함부로 해가지고 가공에 거치면 해가지고 VAT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공에 대해서도 가공품에 대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얘가 통조림으로 예상을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3개월 만에 책을 보고 왔습니다.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산물을 잡고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하루 같은 거는 살려가지고 산소차라든지 이렇게 이동하지만 일단 잡고 살고 잡으면 죽는다는 전제를 까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경직이 생깁니다. 이거는 적으시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딱딱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경직 다음에는 자기소화 아닌데 해경이죠. 풀립니다. 고기가. 그 다음에 자기 소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썩어갑니다. 자기 소화가 돼가지고 근육이 맛이 갑니다. 자기 소화가 다음에는 부패가 되죠. 그리고 사후경직에다가 해당작용이 있습니다. 해당작용이 있고요. 절차가 1번, 2번, 3번, 4번 자기 소화, 5번 부패입니다. 이 단계를 절차를 밟았어요. 제가 지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2, 3개월 연습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조림입니다. 통조림도 순수가 있습니다. 통조림이 어떻게 하더라? 통조림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처리를 하죠. 고기를. 처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통조림하고 이제 밀봉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뺍니다. 탈기. 탈기하다 보면은 밀봉을 합니다. 그럼 밀봉을 하고 나면은 살군을 합니다. 탈기, 밀봉, 살군. 그 다음에 탈기, 밀봉, 살군.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는데, 뭐라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해경이 가공은 뭐예요? 어디로 해경이 풀리는 거, 자기 해동이 아니고 해경입니다. 이제 순서를 나중에 해동이라는 걸 보셨다는 것은 나중에 동계를 할 때 고기를 어창에서 동계를 할 때 그때가 동계를 하고 풀 때 해동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이제 앞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2차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해경을 해동이라 썼다고 하면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교수들은 그 토시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품이 중요합니다. 이 가공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기, 밀봉, 살군, 포장. 이 절차는 모르겠는데 뭐가 지금 하나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수산물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작년에 1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TMA5가 비린내 나는 거.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수산물에 대해서 세군입니다. 세군 또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등 시중독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만일 한다면 이거 같은 거 4번 수산물은 바다에서 놓으면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냉동이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전체가 수산물을 잡고 나면은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 후 또는 수확 전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입니다. 이게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사후 경직이 뭐냐 물어볼 때 의 그리고 개념 또는 목적 또는 뭐 이런 특징을 적어야겠죠. 해당 작용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자기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김치를 담습니다. 이건 농산물 쪽이지만 또는 김치를 담는다고 김치가 뭡니까? 그 안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는 건 뭡니까? 썩지 말하는 거죠. 염장하는 거죠. 썩지 말하는 것은 자기 소화 단계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더 이상 부패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패에서 넘어가는 과정을 또 개입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식품입니다. 뭐 식혜라든지 또는 뭐 밖에 있는 식혜도 있고 안에 있는 식혜는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이런 바로 식품, 까나리아 액젓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식품입니다. 물론 가공식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어렵고 그 포인트가 끝입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위주로도 되니까 11일 날 또는 3월 18일입니다. 11일까지는 책이라든지 다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1차 책을 저도 노는 거 가지고도 준비할 겁니다. 이날이든 결정해 가지고 설명회가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만난 분들한테는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십시오. 저는 제 듣는 분들이 많은 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국으로 다닙니다. 전국 다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망을 키우려면은 사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사기 오기들이 모여가지고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를 까는 자격을 준 것 같고, 저는 여기 말고도 다른 걸 더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맡았으니까 제가 베이스를 깔아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맡아는 거 가지고 빼지는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고 나시더라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누구같이 이렇게 말뚝 꼽아가지고 법인 만들고 이런 것도 말뚝 꼽고,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하나 만드는데 지금 사단법인 만드는데 500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다시피 500을 넣고 5천을 넣고 5천을 빼고 이런 그런 말을 해가 안 됩니다. 우짜가 어떻게 법인을 운영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목포에는 목포 지부장이 자기 사무실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이 다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품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형님 끊읍시다. 끊고 어떻게 끊는지 봐야 돼. 어렵다.